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떤 멍청이가 부동산 규제를 풀라고 하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국토부 장관 교체 시기가 되면서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규제론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몇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괴리 보겠다는 변창흠 부동산 시장 규제 손볼까? 변창흠 시대 부동산 규제 증세 강화하나? 규제 개선하면 공급 효과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규제는 나쁜 것, 그리고 이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좋은 국토부 장관,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 기사 내용을 보잖아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 그럼 정부 규제 때문에 현재 상황에 왔다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같은 맥락이에요. 시장 원리를 정부가 무시를 했고 규제를 앞세웠기 때문에 전세와 매매 가격을 올랐다. 한마디로 이번 주택가격 및 전세 가격 급등은 규제를 만든 국토부, 정부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솔직히 이거 저는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규제를 꺼내서 공급을 축소시켰다는 부분이거든요. 내용을 한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 공급절벽 재건축 규제 때문에 그 부족 심리 때문에 부동산을 더 매수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 임대사업자나 양도세 규제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가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줘야 전세 시장도 안정되고 매매 가격도 안정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원리,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수요 초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급을 늘리면 간단하게 수요보다 늘리면 당연히 이 부분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먼저 이 공급을 늘려나가는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도시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재건축 규제 등을 정말로 완화해서 이 공급을 실제적으로 늘려나가는 입주까지 진행되려면 최소 7년 정도가 필요해요. 또한 도심 개발이 끝난 지역에선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마음 놓고 용적률을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공급은 분명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동산 과열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일단은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도록 세제 규제를 강화해요. 대표적으로 보유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층을 좀 걷어내요. 어떤 식으로 걷어내냐? 실수요자는 보호를 하고요. 투자 수요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시장에 못 들어오도록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동산 규제의 핵심이에요. 공급은 늘리고 수요를 차단시킨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언론사나 그 언론사들이 받아쓰는 전문가들 이야기는요, 이 수요는 가만히 둔 채 공급만 늘려서 이 주택시장 안정을 잡으란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단시간에 1, 2년 만에 주택 공급할 계획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 공급을 놀리는 기존 주택의 재건축 규제의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측면이고요. 양도세 규제를 통해서 이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더 많은 투자 수요를 유입한다는 부분,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요, 물리적인 공급으로 절대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사실이죠. 자, 그리고 과연 재건축 규제 때문에 공급이 줄었을까요? 정부가 규제를 굉장히 많이 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재건축 시장인데, 자, 이 재건축 규제가 앞둘 때마다 밀어내기 분양이 앞다퉈 일어나고요. 밀어내기 관리 처분 신청이 앞다퉈 일어나면서 또한 밀어내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일어납니다. 자, 최근에 강남 재건축 규제 역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규제가 오히려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 속도를 크게 앞당기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일신 단편으로 사업을 추진시키는데 오히려 힘을 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랬더니 또 비관론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밀어내기 행정 절차 끝나면 그 위엔 공급 부족하지 않을 거냐. 자, 지금 재건축 규제가 그렇게 강화됐는데도 서로 재건축하게 해달라고 난리예요. 안전진단 통과하게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여러분들 재건축 초과임 환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업 포기한다는 이 단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제발 안전진단 통과하게 달라고 난리인 상황입니다. 무슨 재건축 규제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겠습니까? 자, 재건축 용적률 완화해주면은 이 공급 부족 상황이 나아질까요?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자, 근데 이미 서울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거의 300% 가까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300% 가까운 단지들 보면 정말로 답답해 보여요. 여기서 더 올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더 해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파트들 노후화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포기하고 주상복합만 만들라는 얘기냐?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단시간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다는 부분이죠. 또한 이 재건축 규제 완화하잖아요. 그럼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재건축 용적률 완화해서 세대수 눌려봤자 이게 실질적인 입주까지 진행되는데 최소 7년에서 8년, 9년, 10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아파트가 넘쳐나요. 이게 왜 당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언론들이 계속 지적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서울 지역에 진짜 공급 부족 해결하려면요,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빨리 아파트 짓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또 양도세 규제를 풀어주자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못 팔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매물이 적어서 가격이 못 오른다는 논리인데요. 자, 과연 이 사람들이 양도세 때문에 안 판 걸까요? 자, 이 양도소득세 강화했을 때 정부에서 대책 발표하고 하루아침에 시행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묶여버렸을까요? 2017년 파리부동산 대책 때 발표를 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2018년 4월 1일부터 무려 8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그 전까지 팔아라고 준비를 했는데 안 팔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해줬어요. 정말로 언론과 말하는 전문가들 의견대로 이 양도세 중과 배제해줬는데 실제 매물 얼마나 나왔습니까? 별로 안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고요. 현금 받아도 활용도가 적으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안 파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금리가 장기화된 상황의 폐해라는 부분이지 이게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이 적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제도 풀어줘 버리면요, 더 많은 투자 수요가 유입될 거란 생각은 안 해보나 봐요. 지금 주택 갖고 있는데 이 강력한 세제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가 못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급을 감당할 것인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양도세 중과제도 풀어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는 게 당연한 투자자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으로 기사를 쓰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살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당론으로 지금 부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언론들도 이 전세난의 해결책에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대놓고 다주택자 다시 되라고 판 열어주는 꼴입니다. 다시 투자 수요가 늘어서 매매 가격 오르면 참 전세 가격이 안정된다 생각이 단순하죠. 주택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요, 전세도 오릅니다. 이걸 진짜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자꾸 좀 묻고 싶어요. 자, 1216 부동산 대책 때 서울 아파트 월간 동향을 보잖아요. 대책 발표 내고 나서 매매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니까 전세 가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전에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9.13 대책 전에도 보면은요, 자, 이 대책 나오고 나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전세 가격도 안정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주면서 더 많은 투자 수요 유입이 되면은 당연히 매매 가격 오른 거 뻔할 부분이고 전세 가격 안 오르고 안정이 되겠나요? 자, 이걸 왜 모르고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지금 전세 가격이 왜 오를까요? 공급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호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 간단해요. 많은 임대인들이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이자 소득을 얻었는데 이자 소득의 0.7%대니까 당연히 은행에 안 넣어놓고 반전세나 월세를 받고 싶어 하겠죠. 근데 지금 이 반전세나 월세 매물이 무주택 투자가 늘어나면서 소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월세 반전세만 넘쳐나고 전세가 드물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치솟는 부분이죠. 이건 금리 3번만 정상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전세 매물이 확 늘어날 부분, 돈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 부동산 기사들은 하나같이 어거지를 쓸까요? 지금 부동산 급등이 규제 때문으로 보일까요? 지금 부동산 급등은요,
저금리의 장기화 그리고 규제의 빈틈 완벽하게 감싸지 못하니까 그 빈틈으로 투자 수요가 계속 유입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약한 보유세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710 부동산 대책같이 강력한 규제 덕분에 지금 폭등을 억누르는 중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주택정책은요, 온 국민들의 생계가 달린 부분입니다. 왜곡된 보도와 잘못된 전문가 의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부분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